안녕하십니까. 진격의 군사비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 해병대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부대의 강력한 부대를 창설하고 있다는 소식과 지금 중국이 완전히 동수의 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통수치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군함을 수입해 필리핀에 이야기 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사시 대중국 해상봉쇄 임무에 선봉에 서게 될 미 해병대의 새로운 전투부대 일명 연합전투연대가 이르면 올해 창설되며 일본에 본부를 둘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대량의 지대함 미사일로 무장하고 중국 해군 수상함 격침을 최우선 임무로 삼는 미 해병대의 미래형 전투부대인 리터럴 여단 전투연대가 이르면 올해 창설될 것이며 이는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신랑 군사망이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연안 전투기 연대를 3개 이상 창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난해까지 하이마트 등 관련 장비를 이용한 전투 실험을 상당 수준까지 진척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전투연대를 창설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미 해병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 연대는 다수의 KC-30 수송기와 엠버-22, 오스프리 C-53회의 킹스 스테이션 등의 항공기와 M14 하이마스 그리고 곧 전력화될 로브 파일 시스템 등으로 무장할 예정인데요. 이들을 이용해서 동중국해 각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서 유사시 중국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예정입니다. 미 해병대 시스템의 펀치로는 사정거리 400에서 600km 수준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스텔스 대함미사일인 샘과 사정거리 180km 이상으로 알려진 스텔스 대함미사일인 NSM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과 미래에 등장할 중국 함대의 대공 방어체계로는 이들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미 해병대는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략건설의 중점을 이러한 연안 전투 현대 건설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일본도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등에 대한 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하고 있어서 과연 중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보이는데 미 해병대가 연안 전투연대라는 것 부대를 만듭니다. 이러한 전투연대 미 해병대는 완전히 작전 개념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병대의 전통적인 상륙작전, 이런 것들을 대폭 축소하고 지금 21세기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인 중국을 맞아서 사실 중국에 상륙할 수 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중국과의 지상전을 포기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이런 작전 개념으로 가고 거기에 해병대도 그런 전략에 맞춰서 자신들의 작전 개념을 그런 식으로 바꾸고 그런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대 편성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륙 전력을 대폭 줄이고 연안 전투연대를 만들어서 여기는 대함미사일을 중점적으로 운용하죠. 그래서 하이마트를 가지고 적한 데다가 자판을 뿌려버리고 또 로봇 바이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함미사일을 쏴서 적 함대를 타격하고 이런 신속기동 부대를 만드는데 킹스턴 훈련에다가 이런 미사일이나 로봇을 실어 나르고 시에도 수송기에 실어 나르고 오스프리의 병력도 나르고 이런 식으로 기동화를 시켜서 동중국해 앞으로 남중국해에 있는 섬들에 신속하게 배치해서 중국 함대가 나온다. 그러면 해병대를 보내고 거기서 대함미사일 설치해서 지대함으로 때려버리는 이런 작전을 구사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미 해병대와 합동작전을 해서 대북 군사작전을 해야 될 우리 한국 해병대가 진행하는 국방팀에서 알려드렸듯이 군사작전 개념 그리고 전략 개념을 완전히 우리도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중국은 거의 제1, 제2 전선데이트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되게 생겼고요. 일본도 여기에 맞춰서 미야코지마 오키나와 이런데 지대함 부대 지대함 미사일 부대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무튼 중국의 앞길은 불투명하지만 두 번째 소식인데요. 중국이 태국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중국은 정말 돈 되는 일이라면 상도이 없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태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태국과 앙숙인 미얀마에 태국 영토의 절반 이상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을 판매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얀마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400으로 명명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구매를 확정지었으며 그 첫 물량이 미얀마 육군에 인도됐다고 아미네이션이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둥펑 12A로 명명된 400미사일은 8륜 트럭 위에 2발의 미사일 컨테이너가 적재된 고체 연료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최대 사정거리 400km, 탄도 중량은 480입니다. 이 미사일을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10m 단위의 명중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인데요. 480kg의 탄두의 이러한 고폭탄은 물론 자탄 등 다양한 탄두를 사용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는 앙숙인 태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이 미사일 확보를 추진해왔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중국이 차관을 제공해서 미사일 구매 비용을 내주는 조건으로 미사일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잠수함과 상륙함 전차 등을 대량 구매하며 중국과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강화해왔는데요. 중국이 태국과 앙숙인 미얀마에 태국 영토 절반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탄도미사일을 판매하면서 중국과 태국의 밀월 관계에 금이 갈 전망입니다. 둥펑 12개의 탄도미사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정거리 400km 그리고 탄도 중량 480kg의 강력한 미사일이죠. 특히 이 정도 되는 위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때려서 파괴하는 고폭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좌파는 짝퉁 살포용 탄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태국이 굉장히 발끈하는 것이죠. 최근 중국은 태국에다가 위안급 잠수함을 4척이나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BT4라고 하는 전차 탱크로 99식 중국의 99식 전차를 수출용으로 개조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대본을 판매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국 11명 대형 강습 상륙함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국에게 굉장히 많은 군사 무기를 판매하고 차량 장갑차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매를 해서요.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거의 2~3배 이상의 절충 교역을 해주기도 하고 20년 이상의 거치 무이자 상환 이런 차관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친미 국가였던 태국을 쿠데타로 인해서 미국이 조금 태국을 등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참에 자기네들 친중 국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말아야지 태국과 사이가 안 좋은 미얀마에 뽀뽀 작전을 하는 겁니다. 미얀마는 인도와 국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견제하라라는 명분으로 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인도도 사실은 미얀마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인도가 미얀마에 잠수함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중고 잠수함도 미얀마의 태국이 굉장히 감시도 심하게 하고 했었어요. 그런 미얀마에게 미얀마가 탄도미사일 가지고 인도를 공격하겠습니까? 또 사정거리 400km 탄도미사일 가지고 인도 같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면 이제 그 목표는 태국입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국경에서 미얀마 군과 태국군이 전투를 벌였던 적이 있고 그때 태국군 3명이 전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미얀마 정부군 미얀마 반군이 태국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기 때문에 태국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미얀마에게 400로부터 사정거리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다. 이게 방콕의 사정거리에 들어가요. 국경에서 그러면 당연히 태국은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이왕 서방들이 돈 되면 다른 국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 아무리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익을 얻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이익을 뻗친다. 이건 정말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이었더라. 곧 판단이 되고 태국이 이참에 통수권 김에 정신 차리고 다시 서방 세계의 카테고리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태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중국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감염 확산의 확산으로 필리핀 해군의 수건 사업을 연기시키며 필리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중순 필리핀 해군에 정식 인도되어서 성대한 취역식을 가질 예정이었던 필리핀 해군이 차세대 주력 전투함인 호세리자람이 감염 확산으로 인한 인수위원 격리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다고 필리핀 해군 사령관 지오반니 바코드 소장이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호세리잘 인수위원과 관계자들의 한국 입국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한국에 입국하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호위함 인수가 지연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격리가 의무가 되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에 200여 명에 달하는 호세리잘 인수요원의 주간 국내 체류 비용 문제 때문에 관련 문제를 우리 외교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형 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4세대 호위함 2척 도입 사업을 확정 지은 필리핀은 미화 3억 7천만 달러의 대국급 기반의 만재 28,007스톰급 호위함 2척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 군함은 현재 중국 군함이 주력인 필리핀 해군의 전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미래 전력으로 필리핀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이 호위함은 필리핀 해군이 1993년 미국 제중고 호위함을 퇴역시킨 이후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호위함이었는데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주문한 호위함 민수가 중국발 전염병으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 필리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어요. 태국 호위함의 다운그레이드형인데 필리핀에 돈이 없어서 미사일 이런 것들은 넣지 못하고 지금 한포 만났어요. 앞으로 보낼 때면 미사일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긴 거 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필리핀은 미국의 중고 호위함을 받았다가 1993년도에 재현했어요. 그 이후에는 군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계획한 해양경비대 해경함이죠. 해밀턴함을 받아서 개조해가지고 지금 전투함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군함은 아니죠. 해경경비함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참수리 고속정 택한 걸 필리핀에 주고 해서 이게 필리핀 해군의 전력 전체였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거의 필리핀 건국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이 정도 되는 정상급 생긴 건 정상급 군함을 식품으로 구매를 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필리핀 대통령이 다 주관해가지고 주관으로 정말 성대하게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가뭄 때문에 요즘은 이번 달 중순에 셋째 주에 하기로 필리핀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 중 한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법인이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주간 격리하고 또 교육받고 그리고 돌아가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